B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미국의 무역 대표부 수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중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연방보건복지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낙태병원 소개 금지 조처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과 중국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 대중국 무역 정책에 관한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지난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기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1단계 무역 합의. 이게 지난해 미중 양국이 체결한 협정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지난해 1월 체결했던 무역 합의입니다. 중국은 2020년에서 2021년에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기준 2천억 달러어치를 더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8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고율의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기로 한 게 골자였습니다. 네. 올 1월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 후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대중국 통상 정책을 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캐서린 타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상당히 이목이 쏠렸습니다. 예, 이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죠. 네, 타이 대표는 지난 몇 달간 미중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있었다라면서 중국이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가 중심적 경제를 운영을 해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특정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는 양국의 핵심 갈등 요인의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철강과 태양광, 반도체 등의 특수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럼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졌나요? 그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러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합의 이행 비율 약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뭐 이 정도 수치라면 여전히 개선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웠다 이런 해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법 301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중국과의 이 통상 마찰이 빚어지자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타이 대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황에 달려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타이 대표는 301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나는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살필 것이다. 완전히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해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하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는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타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의 관계는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조만간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타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재계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대중국 무역 정책을 내놓지 않아 그동안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사장하지 않고 일단 그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자 양국 간에 더 깊은 갈등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좀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또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낙태와 관련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진 규제가 사라진다고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낙태병원 소개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버럭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방식으로 복원될 것이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병원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시술이 가능한 곳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낙태 시술이 허용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 달 8일, 11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성명에서 미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 연방가족계획 프로그램의 내용은 뭔가요? 타이틀 X로 알려진 연방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연예산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주로 저소득층 여성의 피임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병원들이 낙태 시술소를 추천하는 것이 금지가 되면서 가족계획협회와 제휴했던 병원들이 대거 여기서 탈퇴를 하게 됐고 그 외에 주와 다른 독립기관들도 관련 서비스들을 줄줄이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태 시술소 소개를 금지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낙태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은 개그롤, 즉 말 못하게 막는 함구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의료단체들은 클리닉과 환자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고 또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낙태를 엄격히 분리했다라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낙태병원 소개를 금지하는 규정 실제로 영향이 있었나요? 네, 지난 2018년 가족계획 병원들은 약 390만 명 정도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낙태병원 소개 금지로 인해 그 수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을 했습니다. 네. 또 이로 인해 약 18만 명 이상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를 되돌리겠다 뭐 이런 약속 이미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계획과 관련한 규제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낙태가 아주 주요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현재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서는 이 낙태 문제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건에서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된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부인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리네요. 네,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이 나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이 지도급 인사들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면서 자신들의 재산 은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판도라 페이퍼스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가 최근 발표한 문건인데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또 종교 지도자 등이 해외에 있는 회사를 통해 해외의 저택과 요트 그리고 기타 자산을 몰래 사들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런 행위가 불법인 겁니까? 불법이거나 잘못된 행위의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언론들은 세무서나 여타 당국으로부터 본인들의 자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네. 자,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이 해당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가요? 네, ICIJ는 자료 입수 경로나 방법은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ICIJ가 입수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문건이 약 1200만 건 정도를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저장 용량으로 거의 3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ICIJ는 판도라 페이퍼스 작성에 117개국 이상에서 언론인 600명 이상과 협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있고 그 외에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그리고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예. 이 푸틴 대통령 관련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푸틴 대통령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해외에 있는 자금을 써서 모나코에 아파트를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측은 이런 내용은 강력히 부인합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모나코에 집을 샀다라는 여인과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압둘라 2세 국왕 관련 내용도 궁금하네요. 외국에 있는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써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왕실 측은 압둘라 국왕이 산 거는 맞지만 이게 나라 돈이 아닌 그러니까 본인의 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재산 은닉 의혹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네. 이번에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ICIJ, 이 과거에도 비슷한 문건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ICIJ가 지난 2016년 조세 회피처 실체를 담은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하기도 해서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당시 아일랜드 총리 등이 탈세 의혹으로 사임을 하게 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